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7월 14일의 경기 첫 번째로 LG와 롯데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선발 투수는 켈리 선수와 스트렐리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켈리 선수의 데이터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켈리 선수는 시즌 11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4승 3패, 방어율 4.86 기록 중이며 63개 이닝 동안 72개의 피안타, 총 34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켈리 선수는 이상하게 확고한 패턴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 내역을 보시면 이때 5월 10일 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때 첫 경기부터 한 번 못 던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꼭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어느덧 10경기째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던지고 있죠. 하지만 7월 드디어 그 패턴을 깨고 2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직전 경기엔 승리 투수까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걱정인 것은 매 경기 이 피안타의 개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7월 KT전까지만 해도 6경기 연속으로 홈런을 허용했던 켈리 선수이며 직전 경기에는 홈런을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피안타 개수가 9개로 과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네요. 켈리 선수는 전반적으로 피안타율이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좌우 타자에게 딱히 크게 치우쳐서 안타를 맞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낮게 꼽혀 들어가는 평균 구속 146.1의 빠른 공은 위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커브 또한 준수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투심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그리고 이 체인지업은 이 선수들에게 좋은 노림수가 될 것으로 보아 조심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상대의 스트렐리 선수의 데이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스트렐리 선수는 이번 시즌 12경기 선발로 등판하며 방어율 2.29, 2승 2패, 그리고 74와 3분의 2이닝 동안 58개의 피안타 맞으며 탈삼진은 78개를 잡으며 총 19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죠. 스트렐리 선수는 올 시즌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안타까운 점은 아무래도 득점 지원이 적은 탓에 승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타자들에게 6점이라는 큰 점수를 시원하게 지원받으며 이런 무실점 피칭으로 하나를 7개 이닝 동안 완벽하게 묶어놨던 스트렐리 선수죠. 역시나 스트렐리 선수는 분명 본인의 몫을 해주는 선수이며 홈에서는 1점대의 방어율로 그 효율이 더 높아지는 점도 내일 경기를 고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주는 것 같네요. 여기서 보여지는 장점은 스트렐리 선수가 이닝이 털하는 점이죠. 이닝이 털하는 점이 분명히 돋보입니다. 2월달의 모든 경기가 7이닝 이상을 던져주면서 눈에 들어오고요. 이렇게 많은 이닝을 책임져준다는 점은 스트렐리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이때 LG를 상대로도 7과 3분의 1 이닝 이상 던져주면서 1개의 자책점, 2개의 실점, 그리고 단 2개의 피안타로 위력투를 펼쳤던 스트렐리며 또한 이닝당 탈삼진이 하나를 넘으면서 탈삼진 능력도 보유한 스트렐리 선수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공략하기 힘든 것으로 보여지네요. 특히 우타자에게는 피안타율이 1할 7푼 1리로 피안타율 또한 아주 낮게 형성됨으로써 우타자에게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렐리 선수의 주무기인 슬라이더가 아주 잘 먹혀 들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선수들은 공략을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내일은 선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양팀의 대결입니다. 아무래도 선발에 있어서는 롯데에게 더 힘이 실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트렐리 선수가 워낙 이닝 자체도 길게 맡아줄 뿐만 아니라 경기 흐름을 잘 가지고 가는 선수이기에
이기는 상황에서 불펜에게 경기를 넘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죠. 그렇게 된다면 롯데는 고승민, 김원중 이단 두 명의 필승조로 경기를 클로징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LG의 입장에서는 역전이 힘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켈리 선수는 기대 이닝이 6개 정도이며 LG는 정우영이랑 진해수가 그나마 믿을직한 선수임을 감안할 때 불펜 운영에서 분명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이닝이 1개에서 2개 이닝 정도가 생긴다는 점에서 롯데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따라서 이 경기는 투수력에서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롯데의 승리가 조금 더 현명한 선택지로 보여지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화와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서폴드 선수와 데스파이네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한화의 서폴드 선수의 데이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서폴드 선수는 먼저 이번 시즌 12경기 선발 등판에서 5승 6패, 방어율 4.16으로 75와 3분의 2이닝 동안 96개의 피안타, 44개의 탈삼진, 35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3연승을 달리며 좋은 페이스 보여주었던 서폴드 선수였지만 이게 여기 3연승 가져가며 좋은 모습 보여주었던 서폴드 선수였지만 이 7월에 접어들면서 다시 무너져내리고만 서폴드 선수입니다. 2연패를 기록하고 있죠. 분명 한화에서는 기대할 만한 선발 투수인 것은 사실이며 이때 6월 마지막 경기 KT를 상대로도 3개의 실점하면서 승리 투수가 되었던 것이 더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KT의 타격감을 생각한다면 그때보다 더 힘든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이 서폴드 선수의 구위가 많이 떨어진 모습, 아무래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성적들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여기에서 이 체인지업이 분명히 좋은 무기로 활용되는 서폴드 선수지만 지표에서 보시다시피 우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고스란히 직구와 이 투심 패스트볼의 피안타율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우타자에 대한 승부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게다가 KT의 우타선이 황재균, 유한준, 박경수, 배정대 등등 좌타자만큼이나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내일 고전이 예상되는 서폴드 선수입니다. 이어서 상대 KT의 데스파이네 선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즌 13경기 선발 등판에서 5승 4패, 방어율 4.29를 기록하고 있으며 79와 3분의 2이닝 동안 84개의 피안타, 총 38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데스파이네 선수죠. 이 선수의 데이터를 전체로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페이스를 어느정도 찾은 듯 보이는 데스파이네 선수인데 이 실점 부분에서는 꾸준히 이 홈런을 허용하면서 그에 대한 실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5월달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데스파이네 선수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 피홈런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네요. 5월달에는 보시다시피 피홈런이 없지만 2월에는 이때 7일 롯데전을 제외를 하고는 꾸준히 홈런을 허용하면서 실점이 늘어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데스파이네 선수입니다. 직전 경기 이때 키움을 상대로도 완벽한 피칭 속에서 이 피홈런 하나가 아쉬웠던 데스파이네 선수죠. 직전 경기 이렇게 아쉬운 점 하나를 남긴 게 5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월달과 6월달 피안타 개수를 비교를 해봐도 분명히 피안타는 어느 정도는 일정한 범주 내에서 판정이 되지만 이 홈런이 극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 홈런만 맞지 않는다면 괜찮은 성적 가져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스파이네 선수입니다. 데스파이네 선수의 슬라이더가 피안타율이 4할 2푼 9리로 아무래도 꽤 높게 잡혀있는 모습에서는 결국 이 슬라이더가 낮게 잘 제구되지 않고 높게 던져졌을 때 맞아나가는 홈런을 데스파이네 선수는 경계해야 할 것이며, 내일 이 슬라이더가 낮게 잘 제구되지 않는다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잘 먹혀 들어가면 하나를 상대로 깔끔하지 못한 피칭을 하였던 데스파이네 선수도 분명 일정 부분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근데 최근 KT의 타격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리그 최고 용병으로 꼽히는 로하스 선수를 필두로 1번부터 7번까지 출루뿐만 아니라 장타 기대치까지 가지고 있는 타자들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 타격 기대치 자체가 타 팀들과는 격이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 KT네요. 반면 한화는 출루 능력은 타자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는 마무리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으면서 게다가 불펜에서 또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아무래도 정우람 선수마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뒷문이 많이 헐거워 보이는 한화네요. 분명 서폴드 선수가 호투를 보여주더라도 KT가 한화의 뒷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양 팀의 선발 투수 간의 투수전이 있는 이후 경기 후반에서는 불펜 싸움으로 가도 KT는 주건과 유원상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는 여건 또한 생산이 가능하여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타격전으로 간다고 해도 아무래도 KT의 타격이 월등하다고 보임에 따라서 KT의 일반승 또는 핸디캡 승리까지도 노림직하다라고 보여지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에 기아와 삼성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이민호 선수와 뷰캐넌 선수로 발표가 나죠. 먼저 이민호 선수입니다. 이민호 선수는 시즌 10경기 동안 선발로 등판해서 4승 3패, 방어율 4.92로 56과 3분의 2이닝 동안 56개의 피안타, 그리고 총 31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네요. 이 선수는 6월달에 흐름이 좋지 못하였는데 휴식기를 거치고 직전 경기 2일에 하나를 상대로 등판을 하여 6개 이닝 동안 하나의 솔로 홈런 포함 총 1개의 실점만을 기록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이죠. 또한 이민호 선수가 홈에서는 등판한다면 전승을 하였던 만큼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T를 만나서 5개의 이닝 동안 4개의 실점을 하며 패전 투수가 되었던 이민호 선수입니다. 이민호 선수는 지금 전적을 보셔도 이번 시즌 삼성을 처음으로 상대하게 되었죠. 이 체인지업과 스플리터가 좋은 이민호 선수이기 때문에 그 궤적을 삼성 타자들이 빠르게 간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아 내일 일정 부분 호투를 할 가능성은 분명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민호 선수의 체인지업과 스플리터는 확인을 하셔도 위력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저공들이 맞아서 내야 땅볼로 갔을 때 완벽한 수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김선빈 선수의 이어진 부상 공백은 조금 아쉬워 보이는 기아입니다. 이어서 삼성의 뷰캐넌 선수의 데이터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뷰캐넌 선수는 올 시즌 11경기 선발 등판에서 7승 3패, 방어율 3.82, 70과 3분의 2이닝 동안 67개의 피안타, 47개의 탈삼진, 총 30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데이터를 파악을 해보시면 이때 5월 말부터 이때부터 안정적인 모습 보이며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던 뷰캐넌 선수죠. 하지만 6월 25일 하나와의 경기에서 6개 이닝 동안 8개의 실점을 기록하며 좋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날씨가 날씨였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7월 1일 SK와의 경기에서는 하나와의 경기에서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9개 이닝 동안 단 1개만의 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첫 번째로 완투승을 기록하며 다시 안정적인 모습 찾아갔죠.
이번 시즌 기아를 상대로 이미 6월 19일 날 한 차례 등판을 가졌고 이때는 5개 이닝 동안 8개의 피안타 그리고 1개의 피홈런 2개의 자책점을 가져가며 노디 시전 기록했던 모습입니다. 피안타율은 좌우 타자 모두에게 2할 중반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슬라이더, 싱커가 피안타율 보셨을 때 3할대로 조금 약간 높긴 하지만 구사율이 가장 높은 직구와 체인지업이 각각 피안타율 2할 5푼 6리, 1할 3푼 8리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분명 이번 시즌 본인의 페이스를 찾아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뷰캐넌 선수이기에 내일도 기대를 해볼 만한 것으로 보이시네요. 변수는 월요일 경기인 듯 합니다. 분명 양 팀의 선발 투수는 호투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아가 월요일 경기를 치르고 바로 원정을 떠나는 만큼 체력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삼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또한 최근 아무래도 터커 선수가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다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터커 선수로 인해서 분명 기아는 득점 생산 능력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졌으며 내일도 기대를 할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민호 선수의 변화구가 공략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도 대량 득점은 힘들 것으로 보아서 게다가 기아의 최근 타격 페이스를 활용한다면 분명 언더독이지만 반란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아가 더 높은 배당을 받게 된다면 기아의 플러스 핸디캡이 분명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